일본 정부가 매년 한국을 곤두서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일본 초등학교 중학교 교과서에 독도에 관한 왜곡된 내용을 기술하고 있는 건데요. 올해 또 일본 문부과학성이 중학교 교과서 검정 결과를 발표하며 역사 왜곡 논란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2021년 전국 중학교에서 사용되는 교과서에는 독도는 일본의 고유 영토, 한국의 불법 점거라는 내용이 실린다고 합니다. 지난해 초등학교 교과서에도 같은 내용을 싣겠다고 했으며 고등학교 교과서에도 기존보다 독도에 관한 왜곡된 내용이 증가할 거라고 합니다. 이런 세뇌교육으로 인한 결과는 어땠을까요? 일본의 10대들은 위안부를 매춘이라고 칭하며 한국 독립운동가의 이야기를 한국인들이 지어낸 판타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실제 일본의 커뮤니티 기사 댓글을 살펴보면 그저 단순한 반항 감정이 아닌 실제로 일제강점기 때 피해자들에게 능욕적인 말을 쓰며 조롱하고 있습니다. 능욕적인 댓글은 차마 보기 어려울 정도라고 하는데요. 이런 무시와 열등감이 섞인 일본인들의 태도는 한국에까지 알려져 간혹 논란이 되곤 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만 해도 한국의 도움은 받지 않겠다. 또 동일본 대지진 때는 한국의 대기업들이 수백억을 기부하고도 한국 대기업들의 부품은 80% 이상 일본에 의존하니 당연한 거다라고 하기도 하며 기부한 국가들의 순위에 제외하는 어이없는 일도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반면 일본에서는 자신들을 조금이라도 무시하는 태도에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샤오미의 광고는 1차 대전 원폭 논란이 되었으며 방탄소년단 멤버가 입은 원자폭탄이 그려진 티셔츠가 논란이 되며 일본에서 유명 행사 불참 소식을 통보하는 태도를 보여주었습니다. 이런 뒤끝 있는 태도에 그동안 한국 기업들과 유명인은 독도에 관한 발언을 피하거나 분쟁에 관련된 내용에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기도 했습니다. 아시아에서 일본 시장을 무시할 수 없으니 비즈니스상 독도는 어느 정도 금기어가 된 셈입니다. 하지만 현재는 많은 기업들과 유명인들의 노력이 눈에 띄게 보이고 있습니다. 라카이는 일본에 더 많은 인지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에 런칭하면서 첫 제품을 독도 신발로 내놓았습니다. 일본에서 보도화로 판매도 많이 되고 좋은 평가도 받았었기 때문에 그만큼 일본인들에게 문매를 맞고 불매운동이 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인이기 이전에 한국인이라는 마음으로 일본의 반응이 거세질 때마다 더 진실을 알리며 대응하며 기업이 보여줄 수 있는 한계점의 틀을 깨버렸습니다. 731 부대 7광구 등 모든 세계인이 이용하는 판매처에 태극기가 들어간 제품의 판매와 함께 자료를 알리기 시작했고 그로 인해 해외 언론에까지 노출이 되며 그들이 말했던 한국인으로서의 자부심을 느끼게 해주고 있습니다. 단순한 마케팅이 아닌 진실을 알리고 있는 라카이 코리아. 그렇기에 많은 연예인들이 용기를 내어 이 기업의 제품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독도 팔찌를 착용한 전효성 또한 국경일에 소신 있는 발언으로 일본 네티즌들에게 악플로 공격을 당했었지만 3.1절 100일주년을 알리며 독도 팔찌 후원에 동참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해외 언론에서 라카이 코리아의 독도 팔찌에 담긴 의미를 영화 같은 이야기라며 기사를 냈습니다. 내용에는 한쪽 팔을 잃으면서도 다른 한 손으로 태극기를 흔들며 독립운동을 했던 윤영숙 열사의 이야기를 풀어내며 한국 독립운동가들의 의지에 경의를 표하고 있었는데요. 또한 자국의 역사를 해외에 알리는 라카이 코리아에 한국이라는 나라에 이런 기업이 있다는 것에 세계인의 부러움을 사고 있다는 내용도 담겨져 있습니다. 한 기업이 쉽지 않은 일을 해서 이런 결과를 내기까지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어려운 시기도 많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그 누구도 시작하지 못하고 있고 시도해보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까지 라카이 코리아가 행해온 길은 외롭고 험난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기업을 통해 우리가 좀 더 왜곡된 역사를 바로잡는 데 동참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번 라카이 코리아에서 태극기 무료 나눔 이벤트를 진행했었는데요. 이번에도 라카이 코리아에서 다시 한번 구독자분에게 손편지 감사의 표현을 하기 위해 보내오셨습니다. 트래블튜브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라카이 코리아입니다. 2017년부터 묵묵히 저희들이 가고자 했던 길이 이렇게 많은 분들의 응원을 받게 되기 시작한 건 모두 구독자분들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덕분에 저희가 알리고자 하는 진실들이 조금씩 해외에서 언론화가 되어가고 있고 국내에서도 많은 분들이 응원해주고 함께해주고 계십니다. 다만 저희 회사의 규모가 작다 보니 아직은 고쳐나가야 할 부분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게시판을 통해 건의사항을 남겨주시는 한 분 한 분의 말씀을 새겨듣고 하나하나 반영해 나가고 있으며 또 자체적으로 문제점을 확인하며 개선하고 있습니다. 그 덕분에 이전보다 저희가 훨씬 성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더더욱 책임감을 가지고 열심히 임하겠습니다. 정말 너무 감사하다는 말밖에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리고 응원해주시는 분들의 기대에 부응하고자 품질을 최우선적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그 외적인 부분으로도 실망을 시켜드리지 않기 위해 최선의 노력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많은 분들이 저에게 힘이 되어주신 것처럼 이번에는 저희가 지친 일상에 소소하게나마 힘을 드리고자 비타 500 무료 나눔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라며 5,000개 정도의 수량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참여 가능한 링크는 아래에 달아두겠습니다. 또 지난번 태극기 스티커 이벤트는 계속 발송 중에 있다고 합니다.
한국에 이런 기업들이 많이 생겨 더욱더 많이 알릴 수 있는 날이 왔으면 합니다. 최근 해외에는 한국인임을 일부러 알리고 다니는 사람들이 부쩍 늘었다고 합니다. 한국의 방역이 세계에서 가장 성공하자 엄지척하며 한국인에게 박수도 쳐주는 경우가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태국 마크가 새겨진 라카이 슈즈나 태극기 펜던트와 같은 한국인임을 드러내는 아이템들이 도움될 것으로 보입니다. 트리블티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게이단렌, 일본 경제단체 연합회의 약칭입니다. 1300개가 넘는 일본 최고의 기업들이 모두 가입해 있는 게이단렌은 일본 내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토요타, 미쓰비시, 히타치, 다이세이, 노무라, 파나소닉 등 일본의 거의 모든 대기업들이 참여한 이 단체는 다른 국가들의 일반적인 전국 경제인 연합회와는 달리 일본 내 중요한 사건들에 깊게 관여하고 있고 이들의 결정이 곧 법인 것처럼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아베 총리가 절대 권력자입니다. 일본 내에서는 그 누구도 아베 총리의 정책이 잘못되었다고 비판할 수조차도 없죠. 호사카 유지 교수에 따르면 아베 내각의 극우적 생각에 반대하는 이들은 모두 좌천됩니다. 현재 일본에서는 자신을 희생해 아베 총리의 따끔한 비판의 소리를 할 수 있는 공무원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일본에서 유일하게 아베 총리가 듣기 싫어하는 발언을 대놓고 할 수 있는 조직이 바로 일본의 게이단렌입니다. 아베 총리의 부인 아베 아키에가 명예교장으로 있는 모리모토 학원이 일본 정부가 부여한 오사카부 토요나카시에 위치한 2650평의 땅 바로 앞에 있는 2870평 부지가 14억 2300만 엔, 우리 돈으로 140억 원이 넘게 거래된 초고가 역세권 땅인데요. 모리모토 학원은 일본 정부가 부여한 2650평 규모의 땅을 단돈 1억 3400만 엔에 사들인 사건 사학 스캔들에 가담한 재무성 공무원이 죄책감에 세상과 작별하는 선택을 스스로 한 이후에 유서와 수기까지 이렇게 공개돼 일본 열도를 발칵 뒤집었죠. 자, 그런데 당시 아베 총리가 자신의 정치 목표이자 꿈과도 같은 개헌을 밀어붙이려 하자 일본 게이단렌 회장은 사학 스캔들이나 먼저 해결하라며 아베 총리의 일침을 가했습니다. 자, 그런데 현재 일본의 게이단렌 핵심 멤버들을 보시면 회장이 히타치 회장이고 부회장단이 미쓰비시 사장, 스미토모 화학 사장, 미쓰이 회장, 다이세이 건설 회장 등에 있는데 이들에게 모두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과거에 한국 국민들을 강제로 징용해 막대한 이익을 올렸고 이를 기반으로 성장한 일본의 전범 기업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인지 아베 총리의 사학 스캔들과 개헌은 그렇게 비난하던 일본의 게이단렌은 아베 총리의 한국 수출 규제는 적극적으로 찬성하고 있습니다. 일본 교도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구보다 마사카즈 게이단렌 사무총장은 안보 문제와 관련해서 부적절한 점이 있었다며 한국이 노력해야 한다 전했고, 심지어는 한국에 수출된 일본산 전략 물자들이 북한으로 불법 유출됐다는 황당한 주장까지 두둔했을 뿐만 아니라 문희상 국회의장이 일본을 방문해 1+1 알파 방식의 해결 방안을 제안했을 당시에도 나카니시 히로아키 게이단렌 회장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일본 경제계가 직접 돈을 쓰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다 라고 말이죠. 이렇게 아직까지도 지속되고 있는 일본의 한국 수출 규제가 어떻게 보면 이 일본의 게이단렌 조직 때문에 해결이 되지 않고 있다 볼 수 있는데요. 경제를 한국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베트남이 최근 일본 게이단렌과 손을 잡았다는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베트남 최대 규모의 IT 기업인 FPT 그룹이 일본 경제단체 연합회인 게이단렌에 합류한 것인데요. 베트남의 쯔엉짭인 FPT 회장은 이번을 계기로 베트남과 일본의 투자와 교역 협력이 업그레이드 되길 기대한다 라고 전했고, 일본의 나카니시 게이단렌 회장도 일본과 베트남의 경제적 관계 강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 대답했습니다. 밀월 관계가 형성되는 분위기죠. 게다가 현재 베트남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이미 일본 제품들이 베트남에 있으니 삼성 따위는 없어도 돼, 한국산 불매운동 벌일 거야 라 외치는 게시물들이 베트남 네티즌들 사이에서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일본도 이러한 베트남인들의 행동에 발맞춰 베트남의 투자를 대폭 늘리고 있죠. 일본 무역진흥기구가 최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며 베트남에 진출한 일본 기업 중에서 무려 64%가 사업 확장을 검토하고 있고, 실제로 지난해 일본 투자자들은 무려 655개의 프로젝트에 29억 9천만 달러를 투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나카지마 다케오 일본 무역진흥기구 대표는
베트남 정부가 일본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빠르게 해결해 주려는 노력 덕분에 일본 기업들이 베트남 투자에 더 관심을 가지고 있다 라며 베트남 정부가 일본에 얼마나 공을 들이고 있는지 밝혔습니다. 자, 그런데 베트남이 그토록 신뢰하고 맹신하던 일본의 상황은 현재 너무나도 심각하죠. 일본의 신규 확진자 수가 1만 800명을 넘어서면서 한국을 추월했고, 일본 후생 노동성에 설치된 대책반 소속 니시우라 히로시 홋카이도 대학 교수는 일본이 방지 대책을 전혀 시행하지 않으면 2달 뒤 정점을 맞이하게 되는데, 이 경우 일본에서 85만 명의 중증 확진 환자가 발생할 것이고, 이 중에서 40만 명이 세상과 작별할 것이라 경고하였습니다. 아베 총리가 얼마 전부터 실제 배포하기 시작한 한 가정당 2장의 천 마스크 중 일부는 변색이 되었고, 또 일부는 머리카락이 들어있다는 보고가 나와 충격을 주었습니다. 여기에 한 번만 세탁해도 쪼그라들어 그렇지 않아도 크기가 작아 논란이 됐던 이 천 마스크가 더 작아져 재사용이 불가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교도통신이 지난 10일부터 13일까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무려 76.2%가 아베 총리의 천 마스크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내놓았고, 말할 때 풀어져서 사용하기가 힘들다, 귀가 너무 아프다, 너무 쉽게 끊어진다 등의 불만을 토로하였습니다. 아베 총리가 일본 내 방역을 위해서 시행한 대표적인 정책, 한 가정당 천 마스크 2장씩 배포하기가 이렇게 100% 세금 낭비로 실패한 가운데 중증 확진자가 85만 명까지 치솟을 수 있다는 홋카이도대 교수의 경고가 현실이 될 수도 있는 매우 위험한 상황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미래에서 온 사나이 존 티토가 예언한 2036년 지도, 한국의 영토가 중국보다 커져 있고 일본은 한국이 정복해 있습니다. 한국이 남북 통일은 물론이고 중국 땅 상당 부분을 차지한 동시에 일본을 지배한다는 것이죠. 실제로 이와 같은 지도가 완성될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한국이 아시아 최강국이 될 것이라는 존 티토의 표현은 적중하고 있습니다. 구매력 기준 한국의 1인당 GDP가 5,128만원으로 일본을 100만원 가까운 차이로 추월했고, 앞으로는 구매력 기준뿐만 아니라 우리가 일반적으로 비교하고 있는 명목 GDP도 한국이 일본을 빠르게 추월할 전망입니다. 블룸버그가 발표한 세계에서 가장 혁신적인 경제 성장을 보여주고 있는 국가들을 보시면, 이번에 한국이 독일에 이어 세계 2위를 기록했지만 최근 6년간 한 번도 1위 자리를 내주지 않았던 국가가 바로 한국입니다. 일본은 10위권 밖으로 밀려났죠. 이번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백신 개발은 물론이고 제대로 된 방역 조치조차 컨트롤하지 못하고 있는 일본과는 달리 한국에서는 기초과학연구원의 김빈내리 단장을 중심으로 세계 최초로 고해상도 유전자 지도를 개발하는 데 성공하였고,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3대 과학 저널 중 하나인 셀에 실리며 이번 사태를 해결하는 데 중요한 열쇠가 될 것이라며 세계적인 주목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세계 최대 규모의 의약품 생산 시설을 보유한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미국 비어 바이오테크놀로지사와 이번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4,400억 원 규모의 치료제 위탁 생산 계약까지 체결하였습니다. 비어가 개발한 치료제가 한국의 인천 송도에 있는 삼성 공장에서 생산된다는 것이죠. 한국이 전 세계 방역 시스템과 진단 키트만 주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번 사태를 실제로 해결하기 위한 치료제까지도 세계를 주도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가 12월까지 지속되면 전체의 40% 기업들이 동시다발적으로 파산할 것이라 예측되고 있는 베트남이 일본과 손을 잡은 것은 큰 실수임이 너무나도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의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